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피부연구소 에버글로리 의원의 꼼꼼하고 친절한 꼼친 황입니다. 태양빛이 뿜던 강렬한 자외선을 듬뿍 받은 피부에선 반갑지 않은 손님 기미가 찾아옵니다. 자외선이나 호르몬, 영양상태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미, 땀이 많아져 피부 관리가 까다로워지는 여름엔 화장으로도 잘 가려지지 않는 눈가 기미에 여성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미백 관리, 올바른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외선은 체내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고 살균 작용을 하는 등 이로운 역할도 하지만 자외선에 의해 지나친 노출은 피부 잡티를 생성하고 노화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위해 매일 써야 하는 자외선 차단제는 그 효과를 톡톡히 보기 위해서는 꼼꼼한 제품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백탁 현상은 자외선 차단제의 최대 단점 중 하나로 꼽히며 많은 사람들이 백탁 현상 없이 피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백탁 현상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가 오히려 피부에는 이로울 수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산란제와 자외선 흡수제로 나뉘는데 자외선 산란제는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반사 또는 산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피부에 흡수되지 않아 자극이 적은 대신 특유의 백탁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자외선 흡수제는 자외선을 강력하게 흡수하는 화학 성분을 사용하며 피부에 매끈하게 스며들지만 성분의 특성상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이라면 백탁 현상을 감수하고도 자외선 산란제를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여드름이 심한 지성 피부의 경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피부가 더 번들거리는 것처럼 느껴져 피부에 해가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오히려 여드름 피부에는 철저한 자외선 차단이 필수적입니다. 자외선의 피부 손상 결과 중 하나가 각질이 두꺼워지는 것인데 각질이 모공을 막고 염증을 일으켜 여드름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오일 프리 제품이나 화학 성분이 적게 포함된 제품을 골라 사용하고 외출 후에는 꼼꼼한 클렌징을 통해 잔여 화학 성분으로 인한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 1회 정도는 모공 속 각질을 제거해주고 보습제를 이용해 충분히 수분 공급을 해주면 여드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구름이 끼면 시각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자외선도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하시겠지만 흐린 날 구름에 의해 차단되는 것은 주로 적외선이고 자외선은 약 80% 정도 투과합니다. 자외선은 UVA, UVB, UVC가 있지만 주로 우리가 고려할 것은 UVA와 UVB입니다. 흐린 날에 파장이 좀 더 긴 UVA는 투과율이 좋고 양은 UVB보다 1000분의 1 정도로 훨씬 적지만 강도는 100배 정도이므로 흐린 날씨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길 바랍니다. 또한 얇은 구름층 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산란에 의해서 자외선 노출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하니 흐린 날에도 특히 UVA도 함께 차단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길 바랍니다. 피부 표피에 얕게 생긴 기미는 바르는 약을 통해 일부 완화가 가능하지만 이미 피부 깊숙이 색소 침착이 진행된 기미는 더욱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색소 침착의 치료는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이 추가되는데 기미의 깊이와 모양, 위치 등을 잘 고려한 레이저 치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미나 진피성 색소 등에는 소위 레이저 토닝이라 불리는 레이저를 이용한 멜라닌 색소의 분해를 시행합니다. 이 레이저 토닝은 마치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꾸준히 운동해야 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레이저 시술을 받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에는 차단 지수가 높은 것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피부에 자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일상생활과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할 경우 여러 가지를 고려하였을 때 최소 SPF 30 PA2+ 이상의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로 SPF 뒤에 30, 50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의 동양인 기준으로 15에서 20분을 곱하면 자외선 B에 대한 일광 화상에 대한 보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SPF 뒤에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B 차단율이 조금 더 높고 지속 시간은 숫자만큼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PA2+는 약 4시간에서 8시간 차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것은 참고용이고 햇빛이 강하거나 땀 등에 의해 자외선 차단제가 씻겨나가는 상황인 경우 더 높은 지수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거나 자주 바르셔야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제품은 직사광선을 잘 피해서 약 15도 정도의 서늘한 곳에서 보관해 주시고 개봉 후에는 1년 정도 안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출 30분 전에 바르시고 색조 화장품과 섞여 있는 것보다 단독 제품을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바르는 양이 중요한데 제곱 센티미터당 2mg이 필요합니다.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로 바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를 때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양을 바르게 됩니다. 본인께서 충분한 양을 골고루 바르셨는지, 또 바른 후에 땀 등에 의해서 씻겨나가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50g짜리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했다고 가정하고 제대로 바른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1년씩이나 쓰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바른 후에 씻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화학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오일 타입이나 밀크 타입의 클렌징 제품으로 1차 세안하시고 2차 세안으로 꼼꼼하게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피부는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힘들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현대의학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일명 동안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동년배에 비해 피부가 좋으신 분들이 계시죠. 피부가 맑고 건강하면 여러모로 좋지고, 건강하고 맑은 피부를 위해 다양한 옵션이 준비되어 있으니 평소에 피부에 대해 고민이신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피부연구소 에버글로리 의원의 꼼꼼하고 친절한 꼼치는 황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 시간 만나요. 감사합니다.